김한준 교수의 가족상담 10차 시 전략적 가족상담 기법. 전략적 가족상담의 기법은 간접적이다. 그러므로 직접적 방법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자주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가족상담자가 자주 쓰는 기법은 재정의 리프레이밍, 역설적 개입, 패러닥시컬, 인터벤션, 은유, 메타또 의식, 리추얼 등이다. 재정을 한 어떤 행동, 관계, 현상을 지금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고 그 특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가족 상담에서 역설적 개입이란 상담자가 목표에 반대되는 것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하려는 시도이다. 은유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유효하지 않을 때 그 메시지를 비유로 전달하는 것이다. 의식이란 가족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여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이다. MRI, 헤일리, 밀락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은 유사한 것이 많지만 치료 과정에서는 각 접근 방법마다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1. MRI 기법. 행동적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적 피드백은 중단시키려 하거나 문제에 대하여 재정의를 시도하기도 한다. MRI의 단기치료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6단계의 치료 과정을 가지고 가족과 만났다. 첫째, 기간 등과 같은 치료 계획을 가족에게 소개한다. 둘째, 주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의한다. 셋째, 문제를 유지시키는 행동은 무엇인지를 평가한다. 넷째, 치료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섯째, 선택된 행동적 개입을 한다. 여섯째, 결론을 맺는다. 그들은 총 면담이 치료 과정 전체의 성공을 예견하는 열쇠가 된다고 보았다. 첫 면담을 통하여 가족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고객인가를 파악하려고 한다. 즉, 가족 체계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속에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누구인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첫 면담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우선 이 치료는 최대 10회 안에 끝낼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가족에게 강한 변화의 기대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일단 치료를 하기로 결정되면 상담자는 우선 가족에게 문제를 구체적인 언어로 분명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하여 목표를 정한다. 그들은 문제는 언제부터 있었으며 왜 지금 왔는가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분명히 밝힌다. 이러한 질문은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MRI 그룹은 가족이 치료에 성공하려면 주된 문제를 잘 정의해야 한다고 믿는다. 불안하더라고 것처럼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의 잔소리가 나를 우울하게 한다와 같이 가족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언어화시킨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상담자는 그런 것을 향상시키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다. 문제와 목표가 명확하고 행동적 규정될 때 그들은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법에 대하여 묻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문제를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해결책에 의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 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필요로 한다. 상담자가 변화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면 가족에게 이 전략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한다. MRI 그룹에서는 이러한 기법으로 문제의 재정에 증상에 대하여 처방하기 등의 역설적 개입을 자주 사용한다. 역설적 개입이란 가족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때로는 표면적으로는 상담 목표와 정반대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와츠레비크는 자신의 부모가 지나치게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부부의 예를 들었다. 남편이 충분한 월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는 계속 돈을 보내고 지나치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 상담자는 부모에게 대항하는 대신에 더욱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더 많은 금품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다. 물론 이런 행동을 통하여 부모가 무기력한 젊은 부부에게 환멸을 느끼고 돕는 것을 포기할 것을 기대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성공적이었다. 2. 헤일리, 할리, 애기법. 헤일리 역시 치료가 성공하려면 시작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따라서 초기 면담을 치료의 중요한 단계로 보고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는 총 면담을 고도로 구조화하여 사회적 단계, 문제 단계, 상호작용의 단계, 목표 설정의 단계로 나누었다. 가족은 처음 상담자에게 올 때 종종 불편해하고 방어적이다.
그러므로 헤일리는 초기 면담에는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회적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족이 환영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상담자는 각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행동하며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관찰한다. 간략한 사회 단계를 거쳐 치료에 온 이유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문제 단계로 들어간다. 가능하면 가족 모두에게 각자의 견해를 묻는다. 이는 가족이 IP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가족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견해를 모두 밝히면 가족에게 서로에게서 나온 다양한 견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격려한다. 이 단계를 상호작용의 단계라고 한다. 이때 상담자의 역할은 가능하면 가족이 서로 많은 의견 교환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담자는 가족 안에 존재하는 연속 행동의 유형을 관찰한다. 마지막 단계인 목표 설정의 단계에서는 지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헤일리는 가족에게 엔디고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시를 계획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우선 어떤 해결책이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떤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가족이 상담자가 지시하는 과제를 실행에 옮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상담자의 지시를 따르면 각자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야 한다. 에릭슨의 영향을 받은 헤일리는 이러한 치료적 개입의 방법으로 역설적 기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저항을 조장하기 위하여 변하지 말 것을 격려하는 상담 기법이다. 역설적인 기법은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교묘함으로 연마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3. 밀란 모델의 기법. 밀란 모델의 치료 과정은 팀 접근 방법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치료 간격을 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형식적이다. 남녀 혼성 치료팀에 의해 가족이 면담하는 동안 치료팀의 다른 동료가 관찰실에서 치료 상황을 함께한다. 면담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긴 시간 간격을 두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치료 간격은 밀란 모델 초기에 많은 가족이 밀라노에 있는 센터에 오기까지 오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치료팀은 가족을 치료하는 동안 경험적으로 면담과 면담 사이의 간격을 오래 두었을 때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역설적인 처방 효과는 가족이 이러한 처방을 실행해 보아야 얻어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고 추론하였다. 또한 면담 횟수를 10회로 제한하였다. 앞에서 형식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들은 매 회의 면담을 면담 전 모임, PRE 세션, 면담 세션, 중간 모임, 인터 세션, 개입, 인터벤션, 면담 후 모임, 포스트 세션이라는 표준화된 5단계의 과정으로 나누어 활동했다는 점 때문이다. 면담 전 치료팀의 모임에서는 가족의 현재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운다. 가족과 만나는 상담자는 가족과의 면담을 통하여 치료팀과 의논된 가설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가설의 수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면담을 한 지 40분이 경과하면 상담자는 가족을 잠시 면접실에 남겨두고 관찰실에 와서 치료팀과 가설에 대한 논의와 어떠한 개입을 할 것인지를 의논한다. 밀란 모델의 개입의 주된 방법은 긍정적 의미 부여와 가족의식이다. 상담자는 가족이 기다리는 면접실로 다시 돌아와 가족에게 긍정적인 의미 부여, 포지티브, 카노테이션, 나 의식의 과제를 준다. 면담 후 모임에서는 가족의 반응을 분석하고 다음 면담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첫째, 긍정적인 의미 부여란 IP의 증상이나 그것을 반응한 가족 구성원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재정해야 하거나 재해석하는 것이다. 긍정적 의미 부여의 가장 큰 기능은 가족의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가족의 변화 능력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긍정적 의미의 부여는 체계 이론의 바탕을 둔 전략적 접근에서 사용하지만 밀란 그룹은 이것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 밀란 모델은 긍정적 의미를 단순히 증상 행동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다른 행동과 관련시켜서 자주 사용하였다. 둘째, 의식이란 가족 구성원이 하는 게임의 규칙을 변경시키기 위해 말이 아닌 실행에 옮기는 방법이다. 상담자는 가족 전체가 경직된 가족 규범이나 신화를 과장하거나 또는 이것과 상반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긍정적인 의미 부여와 가족의식은 강력하고 자극적인 개입 기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의미 부여나 의식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와 가족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초기 밀란 모델은 기본적으로 상담자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중립성이란 상담자가 가족 중 어느 한쪽의 한 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것이다. 이처럼 초기 밀란 모델에서는 중립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족은 때론 상담자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끼면서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밀란 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이 자신들의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가족들의 문제에 진정한 호기심을 가지고 가족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자세로 바뀌게 된다. 면담은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한 가족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하는 질문 기법인 순환적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상담자로부터 순환적 질문을 받고 상담자에게 반응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족은 제한된 직선 관점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체계적인 가설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으로 김한종 교수의 가족상담 10차시 전략적 가족상담 기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